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이름을 잃었다고 나를 잃은 건 아니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한 용기 있는 50대 여성이 자신을 찾는 과정에 대해 들려드릴 거예요. 저도 사연 받아보고 그래 나도 그랬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5060 엄마의 라디오를 시작할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5060 엄마의 라디오. 어릴 적 당신의 이름을 지켜내고 있으신가요? 한때는 또렷하게 불렸던 그 이름,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입에선 사라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는 호칭만 남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나야 엄마니까.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득 거울 앞에 서서제 이름을 아주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내봤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이 울컥해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부르는데도 그 이름이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마치 오래전 친구를 부르듯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언제부터인가 나를 부르지 않고 살았다는 걸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익숙해진 걸까요?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만 살아오느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마음 한구석에만 조용히 눌러 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 반짝이던 시절에 내 이름을 다시 꺼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아요. 일상이라는 이름의 파도는 늘 나를 저 멀리 밀어내곤 하니까요. 혹시 당신도 그러셨나요? 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뭐였는지, 마지막으로 혼자 영화관에 갔던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나를 불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천천히 되새겨보는 시간이요. 우리 그 이름을 다시 찾아 나서 볼까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처음처럼 나를 불러보는 그 첫걸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내디뎌요. 안녕하세요. 5060 엄마의 라디오 사회자 이선이라고 합니다. 5060 세대들 말 못할 사연들 참 많지요. 남편, 아이들, 그리고 시부모님. 별별 뭐랄까. 참 창의적인 사건들 참 많아요. 오늘 그 사연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으니 5060 엄마의 라디오 음악을 준비했어요. 들으시면서 잠시 우리 엄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엄마의 목소리 들려오는 밤, 추억이 가득한 그 라디오 속에 우리 함께 웃고 울던 이야기. 5060 엄마의 라디오. 엄마의 목소리 들려오는 밤, 추억이 가득한 그 라디오 속에 우리 함께 웃고 울던 이야기. 5060 엄마의 라디오. 엄마의 목소리 들려온 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 게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제 얼굴을 감싸요. 그 햇살은 따뜻하다기보다 어딘가 묘하게 아련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 풍경 하나를 조용히 꺼내보게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노을빛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제가 걸어온 시간이 천천히 떠오르곤 해요. 그 순간마다 손등에 얇게 새겨진 주름과 이마의 선들이 조용히 말을 걸어요. 넌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사실 저는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길렀고,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웃어주고, 때론 눈물도 닦아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있던 나라는 사람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모든 걸 감내하면서요. 제 이름은 김영희예요. 한때는 이 이름이 제 세계의 중심이었죠. 어릴 땐 친구들이, 청춘 시절엔 선생님이, 그리고 연애할 땐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소리엔 제 존재가 분명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 점점 영희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 엄마라는 호칭만 남게 됐어요.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낯설게 느껴지는 제 자신을 보며 문득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엄마예요. 그저 아이들 잘 키우고 가족 밥 잘 챙기며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아니,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이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을 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건 시간이 갈수록 지워져 갔어요. 제 인생이 처음 바뀐 건 민수를 품에 안았던 날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설렘보단 막막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입덧에 시달리고 밤마다 자다가도 울렁거려서 깨어나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내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아이만 건강하다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나보다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게요. 민수가 태어난 날 밤 분만실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고통이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린 순간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났고 너무 두려워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저를 덮쳤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은 엄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됐어요. 새벽 3시, 민수가 울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안아주고 젖을 물리고 등을 토닥여 주던 그 날들, 그 피곤함은 말로 다 못하죠. 하지만 아이가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드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어요. 그때 저는 엄마라는 이름에 모든 걸 걸었고 그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민수가 처음 어린이집에 갔던 날, 저는 현관 앞에서 아이를 배웅하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멀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 문틈으로 제 꿈도, 제 시간도 함께 스며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땐 요리를 배우고 싶었고,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애들 좀 크면, 그렇게 제 삶은 자꾸만 뒤로 미뤄졌어요. 오늘 아침 욕실 거울 속 저를 오랜만에 제대로 바라봤어요.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가 주름이 더 깊어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게 언제였지? 읽던 책은 덮은 지 오래고
좋아하던 영화는 제목조차 가물가물했어요. 심지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실이 너무 낯설고 서글펐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고요.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고, 나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저는 배낭 하나 메고 세계를 누비던 사람이었어요. 사진기를 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해외 봉사활동도 했고요. 그런 제가 지금은 거울 속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참 슬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작은 것부터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제게 말을 걸어요. 영희야, 오늘 하루 너를 위해 살아보자. 그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는 죄책감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이제는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는 엄마는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 말이 제 안에서 뿌리처럼 깊게 내려서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행복해야 가족도 진짜 웃을 수 있다는 걸요. 회복이라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인정하고 품에 안는 일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과 희생, 외로움과 억눌린 감정들까지도요. 그게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저 자신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거창한 목표는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해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부터요. 오늘도 수고했어. 영희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일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위로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제 진짜 이름, 김영희를 다시 꺼내들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걸 잃었고, 너무 많은 걸 잊었지만,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시간을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누구를 위해 살며 나를 놓쳤던 기억, 혹시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도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부터 다시 걸어가 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요.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가장 좋은 시간일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첫 장을 이렇게 열어보았어요. 아직 어색하고 불안하고 조금은 두렵지만요. 하지만 이 작은 첫걸음이 분명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라 믿어요. 우리 모두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만나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읽는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어릴 적 매일 보던 거울 있잖아요. 만약 거울도 잊은 지 오래라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힘들수록 가꾸고 나를 위해 노력해야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안녕. 오늘의 나야. 이제부터 너를 위해 살아갈게. 고맙고 사랑해 나야. 사실 나를 먼저 사랑한다는 건 정말 당연한 건데도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조차 어색한 거 있죠? 남편과 자식 때문에 얻은 거 손있지만 잃은 것도 있네요. 그래도 적어도 내 어릴 적 나를 위해 살았던 그 기억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거울 볼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하다 보니 거울을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거울 앞에 섰어요. 세면대 위에 놓인 칫솔컵을 정리하다 말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얼굴은 참 솔직하더라고요.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고 턱 아래 피부는 살짝 처졌고 얼마 전 염색했던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머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그냥
늙어가는 얼굴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일종의 기록처럼 느껴졌거든요. 눈가주름은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지켜보며 흘렸던 눈물의 흔적이고, 입가엽선은 바쁜 하루 끝에 지어낸 억지 웃음이 모여 만든 자국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거울 속 제가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속삭이든 말을 건넸어요. 고생 많았어, 영희야. 이제 좀 쉬어도 돼. 아까 제가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아주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숨어있던 상처들과 마주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일부러 외면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무심한 척, 강한 척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상처들을 애써 덮어두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히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걸요. 몇 해 전 겨울이었어요.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툭 던지듯 말했어요. 엄마는 왜 집에만 있어? 하고 싶은 건 없어?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리로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지 하는 말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그냥 피곤하니까 쉬는 거지라고 얼버무렸죠. 사실 그 말이 제 마음에 상처처럼 콕 박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미뤘다는 사실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다는 게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작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들게 된 것도요. 처음엔 무슨 말을 적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가 지나갔다는 한 줄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런 문장을 적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거울 속 나는 좀 외로워 보였다. 그 문장을 쓰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저는 제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산책도 하나의 의식처럼 시작했어요. 집 근처 공원엔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어요. 페인트가 조금 벗겨지고 나무 판자엔 금이가 있지만 이상하게 그곳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가을이면 낙엽이 카페트처럼 깔리고 겨울이면 나뭇가지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요. 한 번은 바람에 나무잎이 제 무릎 위에 살며시 떨어졌는데 그 따뜻한 감촉이 왠지 모르게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이렇게 가볍게 바람 따라 흘러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사실 상처는 거창한 사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의 말 한마디, 내 감정을 삼킨 순간 내가 나를 무시했던 때들,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도상처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오랫동안 엄마는 참아야 해, 가정이 먼저야 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 말들이 어느새 저를 눌렀고 제 안에 진짜 마음은 점점 말라갔어요.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된 건 친구와의 짧은 대화였어요. 오랜만에 만나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문득 나 요즘 조금 무너지는 기분이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 친구가 제 손을 살짝 잡고 말했어요. 영희야, 너는 너무 오래 참고 있었어. 이제는 그 아픔들 좀 말로 꺼내도 돼. 너 충분히 그런 자격 있어. 그 말에 마음이 덜컥 무너지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제 안에 오래된 문 하나가 열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더 솔직해졌어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무기력할 땐 나 오늘 그냥 좀 쉬고 싶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순간 내 안에 상처도 조금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요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색연필로 따라 그리던 곰돌이푸, 만화 캐릭터 같은 것만 그리다가 이젠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걸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풍경, 화, 손, 커피잔, 나무 그림자, 대단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리는 동안엔 마음이 차분해지고 물감 냄새조차 저를 어린 시절로 데려가요. 아무 생각 없이 붓을 움직이던 그 순간, 아, 나 이거 정말 좋아했었지 하는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감정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지난 날을 떠올리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흘려보낼 줄 알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 괜찮은 척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냥 말해요. 오늘은 좀 그렇네. 하지만 내일은 좀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혹시 지금 5060 라디오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저처럼 오랫동안 자신을 밀어두고 살아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마음 저는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괜찮다고요. 당신도 이제 자신을 안아줄 차례라고요.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고유한 흔적이에요. 이제 우리 그 상처들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줘요. 그 속엔 분명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실마리가 숨어 있을 테니까요. 새벽 공기는 언제나 맑고 조용하죠? 오늘도 그랬어요. 살짝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오고 커튼 사이로는 가늘게 흰빛이 번졌어요. 눈을 뜨자마자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한동안은 아침이 부담스러웠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하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침을 누구의 하루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작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부엌 창가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았어요. 제가 이름을 붙여준 작은 산세베리아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그 아이를 바라봐요.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단단해 보여요. 물을 줄 땐 꼭 말을 걸어요. 오늘도 잘 자랐구나. 덕분에 나도 힘이 나네. 말하는 제 목소리가 어색했던 것도 처음뿐이었어요. 이젠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소중한 루틴이 되었답니다. 일기 쓰기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자기 전, 불을 끄기 전 꼭 한 줄이라도 씁니다. 오늘은 햇살이 참 예뻤다.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좋아하던 노래가 나왔다. 이런 작고 사소한 문장들이 이제 하루를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일기장 한 켠에 이렇게 썼어요. 민수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눈물이 났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 문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걸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도 돌봐줬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랑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저를 돌보려 해요. 커피 내리는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마시기 위해 급하게 내렸다면 지금은 커피 내리는 그 과정이 하나의 명상이 되었어요. 물의 온도, 원두의 향기, 그리고 드리퍼를 타고 천천히 떨어지는 커피. 한 방울 한 방울.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 여기로 데려다 놓아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커피를 내리고 나면 창가 의자에 앉아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요. 그 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면 목음
또 한 모금 천천히 음미해요.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요. 아, 나에게도 이런 여유가 있었구나 싶은 거죠. 가끔은 라디오도 틀어요. 노랫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젊은 날 자주 들었던 음악들이 흘러나와요. 그 시절 배낭 하나 메고 사진기를 들고 이곳저곳을 누비던 내가 떠오르곤 해요. 그때 저는 참 뜨거웠고 용감했어요. 그 모습이 지금의 저와 동떨어진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제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진도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키우며 잠시 잊었던 취미였지만 핸드폰 카메라라도 들고 동네 골목을 걸으며 하늘, 햇살, 나무 그림자 같은 것들을 찍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제 눈에는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카메라 렌즈로 보는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나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말을 바꾼 거예요. 예전엔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나는 괜찮아. 지금은 애들 때문에 안 돼.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 그 말들 속에는 포기가 담겨 있었고,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 깊게 배어 있었죠. 이젠 말부터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나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할 일이에요.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정말로 마음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니까 생각도 따라 바뀌더라고요. 사실 이런 변화들이 처음부터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나를 돌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눈치가 보이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스스로를 안심시켜요. 그래, 이건 누구에게 피해주는 일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야. 예전에는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는데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짜증이 줄었고 기분이 가라앉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삶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을 만나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며 잠드는 요즘이 참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자신을 위해 하고 계신 작은 실천이 있나요? 그게 무엇이든 괜찮아요.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 낙엽을 줍는 것, 어릴 적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듣는 것 다 괜찮아요. 그게 결국 우리를 다시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거든요. 오늘은 이상하게 창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리 센 바람도 아니었는데 살결을 스치는 느낌이 낯설 만큼 조용하고 맑은 공기였거든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생각 하나가 살짝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관계도 이렇게 조용히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저는 오롯이 제 내면에 집중하면서 있고 지냈던 저를 다시 꺼내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영희야, 오늘도 잘 견뎠어 하고 말을 건네는 일, 하루 끝에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는 일, 말하자면 제 인생의 중심축을 타인에서 나로 옮겨오는 과정이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나를 돌보기 시작한 이 주변 사람들이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얼굴도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이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질문도 관심도 줄어들고 대화는 집안일이나 아이들 이야기, 가끔은 건강 얘기 정도였죠. 그날도 그랬어요. 저녁밥을 다 차리고 앉아있는 저에게 남편은 말없이 반찬만 집어 먹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왜 말도 없이 먹기만 해 하며 마음 상했을 텐데 그날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동안 이 사람에게 말을 먼저 건 적 있었나? 하고요.
밥상을 다 치운 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남편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그냥 바빴지 뭐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몇 초 뒤에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근데 네가 먼저 물어보니까 좀 낯설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서로 너무 오래 익숙해져서 서로에게 말을 거는 방식조차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달빛이 생각보다 밝았고 살랑이는 바람이 참 기분 좋았어요. 그 짧은 산책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아주 평범하고 사소했지만 저에겐 그 모든 순간이 회복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늘 밥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었니? 같은 엄마의 걱정이 먼저였죠. 그게 제 사랑의 방식이었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물어봐요. 요즘 뭐에 빠져 있어? 가장 마음이 가는 일이 뭐야?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면 아이들도 처음엔 당황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얘기해줘요. 린수는 요즘 자전거 여행을 계획 중이래요. 혼자서 텐트를 들고 떠나보고 싶대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부터 했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겠니?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이번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답다.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겠네. 그랬더니 아이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엄마가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 장면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때때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너무 좁게 표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어요. 그동안 저는 늘 나는 괜찮아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턴가 친구들도 제게 깊은 얘기를 잘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게 외롭기도 했지만 그래,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지 하고 그냥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 명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요즘 나 좀 많이 무너져 있었어. 근데 이제 좀 다시 걸어가 보려 해. 언제 시간 괜찮으면 얼굴 보자. 그 친구는 바로 답장을 보내줬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너도 그랬다니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우리가 공유하는 건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안정한 감정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서로의 무너졌던 시간을 꺼내 놓았어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그 자리에서 느꼈던 감정은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같이 살아낸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특별한 연결감이었어요. 이 모든 관계 변화가 사실은 제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저를 먼저 돌보기 시작하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자연스레 관계의 물기를 바꾸더라고요. 관계는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건 맺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중에 물처럼 흐르는 거지라는 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순간도 물러나는 순간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표현일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말보다 마음에 더 귀를 기울여요. 상대의 표정, 눈빛, 말의 속도,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도 자연스레 마음을 열어요.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된 지금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은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혹은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이유로 생긴 오해들. 그렇다면 오늘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작은 시도를 해보셔도 좋아요차 한 잔을 건네며 안부를 묻거나
마음을 담은 짧은 문자를 보내보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회복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6시 반. 예전 같았으면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준비에 밀린 빨래 걱정에 마음이 먼저 분주했겠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드러내 볼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영희야, 오늘은 너를 위한 하루로 만들어보자. 거실로 나와 커튼을 여는 순간 아침 햇살이 폭 안기듯 방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먼지 한 알까지 반짝이게 만드는 그 빛이 어쩐지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요. 일장에서 처음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마주보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무너진 표정, 메마른 눈빛, 깊어진 주름들, 그리고 그 주름을 보며 나,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살았더라 하고 속으로 울먹이던 기억이요. 그땐 솔직히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조금씩 걸어온 시간들이 저를 다시 저답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지금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저는 작은 선택 하나도 나는 이걸 정말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할 때도 누구를 만날까? 결정할 때도요. 예전에는 늘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 안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해요. 나는 이걸 먹고 싶어. 이 옷이 오늘 나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단순한 선택 하나하나가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줘요.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시장에 다녀왔어요. 주황빛 해가 기울어갈 무렵 장바구니 하나 들고 천천히 걸었죠. 사람들 틈을 지나며마는 냄새, 생선 비린내, 찐빵 냄새가 뒤섞인 시장의 향기가 왠지 정겹게 느껴졌어요.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다니던 골목의 풍경도 살짝 겹쳐졌고요. 저도 모르게 빵집 앞에 멈춰섰어요. 따끈하게. 갓 구운 단팥빵이 유리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하나 샀고 근처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뜨겁고 부드러운 팥소가 입안 가득 퍼질 때 아, 이렇게 사소한 순간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엔 작은 꽃집에 들렀어요. 한참을 둘러보다가 흰색 프리지아 한 다발을 샀죠. 포장지를 풀고 화병에 꽂으며 잎사귀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물높이를 맞추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 돈으로 반찬이나 하나 더 사야지 했을 텐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피어나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저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죄책감이에요. 예전엔 혼자서 카페에 가는 것도 나만 이런 사치를 누려도 될까? 이 시간에 빨래라도 한 바구니 더 돌렸어야 했나? 하는 마음이 먼저였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할 때 가족들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아들도 남편도 요즘은 저를 조금 다르게 바라봐요. 엄마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당신 웃는 게 예전보다 자연스럽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쑥스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그건 제가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 달라진 건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예전에 저는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괜히 시작했다가 망신당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부터 앞섰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망해도 괜찮아. 이건 남들이 보는 성과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경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한 발 내딛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시창작 수업이었는데요. 첫날엔 마음이 괜히 긴장돼서
연필도 몇 번이나 깎고 가방을 들었다 놨다 했죠. 그런데 막상 수업이 시작되니 창밖으로 흐르던 바람 소리마저 시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 했구나. 나는 생각보다 예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이에 뭘 새삼 시작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좋았어요. 이 나이에도 나는 시작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난 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거울을 봐도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주름은 여전하고 허리는 예전보다 잘 뻐근하지만 그게 다 제가 살아온 시간이니까요. 이제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초반에 저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너무 낯설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거울 속 저에게 매일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 영희야. 넌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말을 한 뒤에는 꼭 미소를 지어주고 가볍게 눈을 감아 마음을 다독여요. 저 멀리서 혼잣말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옛말이면 정신이 이상해 보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통화하는 사람들 보면 일상이잖아요. 거울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거울 속 나를 보며 이제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 마음의 기준으로요. 좋아하는 것을 하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마시고 싶은 차를 마시고 쉬고 싶을 땐 당당히 쉼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누구보다도 값지고 찬란하다는 걸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영희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부터라 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가장 좋은 시간일지도 몰라요. 창문을 열었더니 봄바람이 조용히 방 안을 쓰다듬고 지나가더군요. 그 바람엔 겨울의 매서운 기운이 다가시지 않았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풀내음이 묻어 있었어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보다 가져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괜찮구나. 영희야, 너 참 잘 걸어왔어. 힘겹게 미소 지으려 애썼던 얼굴. 눈빛조차 흐릿했던 제 모습을 보며 언제 내가 이렇게 멀리 떠밀려 왔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저는 예전보다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하고 또렷했거든요. 뭔가를 감추는 대신 드러낼 수 있게 된 마음에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저를 아끼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꽃을 사는 것도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것 도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게 사치가 아니라 저를 살아있게 하는 소중한 일이라는 거리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전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작은 벼룩시장에 다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번잡하게 여겼을 텐데 그날따라 괜히 들르고 싶더라고요. 햇살이 잘 드는 주차장 한켠에서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수세미, 손글씨로 써놓은 가격표가 붙은 고추장, 작은 화분에 담긴 다육이들까지 그 모든 것이 참 정겹게 다가왔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몇 번 얼굴을 본 적 있는 이웃 엄마였는데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영희 씨, 요즘은 어때요? 그 한마디가 낯설지 않고 참 반가웠어요. 전엔 그런 질문에 늘 그럭저럭요, 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저 자신과 잘 지내고 있어요. 천천히 제 삶을 다시 배우는 중이에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라고요. 그 미소 하나에도 저는 괜히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 어귀에 작은 책방이 새로 생긴 걸 봤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유리창 너머 햇살 가득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한쪽 벽엔 중고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낡은 소파 하나, 작은 찻잔 두 개가 놓인 탁자,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적힌 메모지. 그 풍경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앉아서 그냥 조용히 몇 장을 넘겼어요.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뭘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제 마음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연결이 너무 서두르지 않아서 더 좋다. 예전에 저는 늘 무언가를 빨리 해내야 한다고 믿었어요. 좋은 엄마, 괜찮은 아내,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무게가 저를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결국 저 자신마저 잊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모든 역할들을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보니 비로소 다른 사람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들이 실수를 했을 때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을 할 때 이제는 예전처럼 반사적으로 상처받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어요. 자기 돌봄은 외롭고 고립된 길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요.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 결국엔 내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리고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때로는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날엔 저 자신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좋아하는 향초를 켜고 조용히 제 마음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오늘은 쉬어가도 돼. 여러분, 이 6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참 많은 길을 함께 걸어왔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마주보던 그 첫 장면부터 상처를 들여다보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고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설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다시 세상과 연결될 차례예요. 그 연결은 누군가와 손을 잡는 일일 수도 있고 작은 동네 모임에 나가보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니까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이들과도 함께 웃을 수 있어요. 내 안의 고요함을 지키면서 세상의 따뜻함도 품을 수 있답니다. 오늘도 다시 하루가 시작돼요. 창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바람을 들이마시며 다정하게 인사해 보세요. 안녕. 오늘의 나. 오늘의 5060 엄마의 라디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힘내시고요.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사는 이야기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요. 때론 말 못할 사정들 참 많지요. 좀 해야 풀리는 건데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속에 담지 마시고 용기 내어 말 못한 사연들이 있으시면 제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했던 사연들도 있으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익명으로 해드리는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연 제보는 아래 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사연 때 또 뵙기로 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